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에코프로 BM 다음 2차전지 전세계 독점, 독보적 1등 기술로 이 기업 길게 보면 100배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에코프로 BM이 저가 대비해서 2000%, 3000% 가까이 날아갔단 말이죠. 거의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에코프로 BM 같이 이제 앞으로 저가에서부터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서 쭉 끌고 가며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들도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어플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런 쭉 길게 끌고 갈 만한 주식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네,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하시면서 정말 다음 차세대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꼭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투자 잘하면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2023년도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차세대 배터리의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니켈이라는 거 보면 다 보실 필요 없고요. 하이니켈은 핵심은 뭐냐? 뭐 가격도 가격을 싸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놓아 출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게는 늘지 않으면서 더욱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겠죠. 더욱더 가볍지만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으면 더 많은 주행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뭐 500km 가던 걸 800km, 뭐 1000km 이상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지 배터리가 굉장히 하이테크 높은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전고체 배터리도 결국에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의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물론 단점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 SDI가 고가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고체 배터리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죠. 뭐 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가장 완성형 배터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단점이 있어서 사람들은 뭐 전고체 배터리에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차세대 배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결국 에너지 밀도를 중심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에너지 밀도 이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결국 단위 중량이나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자원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결론적으로는 수소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수소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준이에요. 그죠? 수소의 기준이고요. 뭐 여러분들께 뭐 우리나라 업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내용을 패스하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근에 개선돼서 이것보다는 이 수치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근데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144배입니다. 뭐 거의 뭐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물질 특성상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특별하게 뭐 우리 인류가 엄청난 뭐 발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추가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의 진리 수준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수소 자동차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소 자동차 하면 굉장히 먼 기술로 생각하시는데요. 수소도 결국 수소
연료전지 결국 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구동 방식하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차와 이 수소 자동차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연료전지 고유가 시대 주인공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이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고요.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조금씩 전기를 사용해서 모터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달리 연료전지는 그때그때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모터를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주행 거리가 약 2배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지금 아직까지는 수소의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수연료전지 충전 시설이 이렇게 아직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제대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료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연료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소보다는 전기차가 먼저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으로 보면 전기차하고 수소차 뭐 간단하게 모형으로 그려놨었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전기 자동차에다가 배터리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을 넣으면은 수소 전기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 단계가 전기차의 발전 단계가 수소 전기차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실제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뭐하러 수소차까지 넘어갈 필요 있느냐? 뭐 지금 그래 에너지빌도 알겠는데 뭐 당장에 뭐 굳이 이 수소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주유소가 아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이 이동통신을 닮은 이유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핵심만 따왔습니다. 효율적인 송전과 배전 성능이 뛰어난 충전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인 것이 전기차 충전소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발전소가 있고 그것을 옮겨와서 변전소를 통해서 잘 송전탑을 통해서 잘 옮겨 가지고 결국에는 사용지까지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옮길 때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발전되는 곳하고 이 사용되는 곳이 멀면 멀수록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듯이 이 우리나라 국내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모습을 보시면 특히나 화력 발전소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특히나 서울 경기도권 지역과 너무나도 멀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전기를 서울까지 끌고 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끌어고 온다고 해도 굉장히 크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서울 도심 지역에 모든 이 고압의 전류가 흐르게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고압의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과 똑같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시 지역, 신도시 지역에는 새로 라인을 까니까 인프라를 까니까 오히려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미 돼 있는 서울 지역에 조금 인프라 시설을 바꾸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 아파트 계획을 나온다라고 해도 이 아파트 재건축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15년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이런 것도 15년씩 걸리는데 지금 뭐 이 수소차가 금방 개발되기 시작하면 2030년도 4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그 기술이 따라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 전기차 굳이 설치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전기차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가 같이 이루어진 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소 연료는 충분히 만들고 싼 단가로만 나오면 잘 이동해서 주요소 대신에 이 수소 스테이션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 보면은 뭐 하나씩 따져 보면 만약에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기준이 괜찮아질 것 같냐면 요런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거리 주행은 바로 전기차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대형차라든가 장거리 주행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에너지 단가 가격이 형성됐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를 보시면 2030년도 전까지는 전기차 기업들이 그리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도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소차가 도입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드렸던 그 전력망을 다시 다 싹 다 재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구축을 하기 이게 좀 애매한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가 좀 더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타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전기차가 조금 더 효율을 좀 내기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근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 이미 내가 에코프로 BM을 놓쳤다. 제2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수소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이것은 골드만삭스에서도 해외에서도 해외 증권사에서도 이미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를 탄탄소화 및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정수소가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수소 비중을 지난해 대비 2030년도에 거의 3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된 거죠.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오는 2026년 연간 약 1000톤의 그린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6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냥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라는 거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그린 수소가 무엇이냐? 요즘에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원유를 통해서 혹은 석탄, 화석연료를 통해서 뽑아내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것들이 도입되기 좀 애매하죠. 뭐 친환경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원유에서 뽑았으면 그게 뭐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그린 수소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풍력 발전 것들 같은 것들을 주력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전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지금 풍력하고 이 태양광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무경 의원님께서 원자력 발전 활용 수소가 굉장히 경제적이다. 풍력 활용 그린 수소는 1kg 생산한 전기료가 15,000원인데 원전 수소가 생산 단가는 1.2에서 1.5달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근데 원전의 경쟁성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원전은 단점이 있으니까요. 좀 방사능 유출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계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방면에서 결국에는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뉘앙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소를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 균형 발전 핵심, 지역별 수소 충전소 가동률 증가, 상용차 위주의 시장 형성 기술 개발, 셀프 충전 실증 인건비 절감 기대 뭐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보통 뭐를 하는 거냐면 인프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키워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을 대량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싼 단가에 지금 현재 수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소 단가 하락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린 수소 생산 단가 확 낮춘다. 저비용 고성능 촉매제가 개발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0%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의
배질 방식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국 교수팀은 니켈 질화물을 도입한 지금 이제 바나듐, 니켈, 철 기반의 촉매제를 개발했고요. 실질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전류 밀도의 2배 낮은 전압에 도달됐다고 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대단히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맨 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귀금속 촉매 기반 성능 대비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확실히 기업이 기술이 좀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요. 가장 첫 번째 상용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모든 기술이 다 상용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조를 보시다시피 먼저 개발이 됐고 서서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50년도에는 수요가 100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수소 시장이 왔을 때 가장 각광을 받을 만한 시장이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 생산 시설 자체가요,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그 운송 부분도 생각해보고 인프라 시설을 생각해봤을 때 수소 전기차 기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가장 좋아할 만한 기업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노릴 때에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요가 100배 늘어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은 거의 미국이 과반 정도는 미국이 시장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봅니다.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뭐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 에코프로에서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반갑죠? 에코프로 HN이라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HN이 GS건설 수소 생산 기술의 개발에 맞손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고효율 암모니아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고요. GS건설은 기존 플랜트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을 위한 반응기와 공정을 개발하고 에코프로 HN은 친환경 기술 역량을 활용해서 고효율 통합 촉매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촉매제를 위주로 해서 에코프로 H에는 암모니아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양극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체계를 수직 계열화해서 완벽하게 완성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이 수소 기술에서도 에코프로가 그 어떤 기업들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전기차 시대에 돈 번 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다음 시대를 또 준비하는 데 사용하겠죠. 과거부터 과감한 투자를 해왔었던 에코프로의 행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크게 모아갈 주식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에코프로 HN 같은 기업을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저가 있죠. 당연히 안 올랐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HN이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 상장한 뒤로 지금 이제 과거 전 정권의 이슈와 뭐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큰 상승세 이런 기업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기업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내 수소 기업들은 꽤 많습니다. SPOCell이라는 기업이고요. SPOCell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입니다. GS와 협력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특히 지난해 SPOCell은 연료전지와 액화수소 용기를 사용한 수소 드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수소 모빌리티 진출에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소 관련 종목으로 선정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특히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장 처음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움직이듯이 핵심 기술은 수소를 얼마나 싸게 잘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이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에 에코프로가 이 2차 전지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들을 통해서 나중에 수소차 시장이 왔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산 공정을 지을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에코프로를 잘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구글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설치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 관리 그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포착주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망업종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공지글에 100% 무료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맨 아래 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늘의 추천주라고 해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하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들을 뽑아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장시작 전에 아침 9시 전에 어떤 이슈가 있고 해외 증시는 어땠고 주요 지표들 어땠으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뭐지라고 해봤을 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2000주 관련 종목들 특히나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잘 움직였는데요. 한농화성 그리고 샹신이니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 에코프로 BM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여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서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매일매일 보심으로써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 흐름을 알아가시고요. 이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확률을 낼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이 어플리케이션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높여나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다양한 자료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로그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 두셨다가 로그인만 하셔서 매일 급등 추천주, 시황, 포착 자료 그리고 유망업종 자료집까지 전부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